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뉴스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EC, 프랭클린 템플턴, 해시덱스, 비트코인 ETF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공개 의견 요청은 검토 중인 ETF의 표준이며 공개 기간은 35일입니다. 퍼블릭으로부터 공개 의견을 받은 다음 그걸 수렴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35일이라면 2024년 1월 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월 초라면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ETF 바로 그 시점인데요. 일단은 프랭클린 템플턴 비트코인 ETF 결정도 1월 1일이었는데 이것도 일단 미뤄놨습니다. 해시덱스도 아마 미룰 건데 이 전반적인 분위기는 1월 초에 한꺼번에 무더기 승인을 위해서 날짜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1월 1일보다는 후에 결정이 내려질 것 같은데요. 1월 10일 전에. 또 가슴이 설레오는데 이렇게 돼야 될 텐데. 1월의 모든 비트코인 ETF 승인을 위해 명확한 활주로가 열립니다. 이렇게 분석가들이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1월 초에는 뭔가 결정이 내려질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도 ETF 벌써 다 선반영됐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지만 ETF 승인이란 건 어마어마한 자금 유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승인되자마자 떡상 이건 안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조금만 길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비트코인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자금이 몰려들 테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타이밍을 정확하게 재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만 길게 보면 이건 너무나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오늘이 11월 28일입니다. 11년 전 오늘 비트코인의 첫 번째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50개를 보상으로 주던 비트코인을 반으로 잘라서 25개로 낮췄습니다. 그만큼 희소성이 생기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어김없이 상승만을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반감기 때 턱 반으로 자르기 때문에 상승하다가 팍 튀어오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조정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그게 바로 11년 전입니다. 누군가가 통화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맞추기 위해서 유통량이 조절되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늘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2009년 초에 첫 번째 비트코인이 채굴되던 그 순간에 벌써 통화 정책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비트코인이 얼마만큼 시장에 유입될 것인지가 벌써 정해졌기 때문에 너무나 투명한 화폐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년 전 첫 번째 반감기 후 비트코인이 12달러에서 37,000달러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반감기 때는 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반감기 때는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다음 바이낸스 소식입니다. 판사가 CZ 장펑자오가 아랍에미레이트로 출국할 수 없도록 명령을 내렸는데요.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펑자오가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겠죠. 돈을 더 뺏어야 되는데. 그래서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이낸스, CZ를 맹공격을 하며 쾌재를 부르고 있는 미국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코인베이스의 주식이 지난 18개월 동안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코인베이스라면 지금 신청되어 있는 대부분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수탁 서비스로 사용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일단은 바이낸스를 눌러놓고 코인베이스와 손잡고 달려가려는 미국의 행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바이낸스에 불법이 있었다고 돌을 던지고 있는 미국인데요. 미국을 대표하는 은행,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JP 모건의 불법 행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부터 불법 행각이 발각되어서 낸 벌금만 390억 달러입니다. 자그마치 269건, 금융범죄가 266억 달러, 116건, 소비자보호 관련 범죄 80억 달러 63건, 정부 계약 관련 범죄 6억 달러 1건, 고용 관련 범죄 5억 달러 46건,
범죄 유형으로는 독성 증권 남용, 투자자 보호 위반, 모기지 남용, 은행 위반, 소비자 보호 위반, 이렇게나 많은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발각된 것만 이 정도. 이 JP모건 체이스 범죄 집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벌금 내고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게 더 이익이기 때문에 이러한 금권 세력들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파트너십 소식입니다. 미국의 서클사와 일본의 SBI 홀딩스가 파트너십을 체결합니다. 서클의 CEO 제레미 옐러가 말합니다. USDC가 일본에 오고 있다. 서클과 SBI 홀딩스는 일본 시장을 위한 USDC 유통, 은행 및 웹3 기술 확산을 결합한 파트너십을 시작합니다. USDC가 그동안 USDT에 밀리고 있었는데 코인베이스의 급부상과 함께 서클사가 이제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USDC를 더 확장하면서 일본으로 손을 뻗치고 그리고 아시아로의 확장,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SBI 홀딩스라면 굉장히 친숙한 회사죠. 바로 리플의 대주주. 그렇다면 서클과 리플이 손을 잡고 앞으로 이건 뭐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죠. 그런 기대가 있다. 리플이 작년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XRP 레저 기반의 사이드 체인을 출시를 한다. 이게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을 구현할 수 있는 EVM 호환 가능한 사이드 체인. 그러면 USDC를 이 기반에서 가동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XRP 레저 기반의 토큰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XRP 레저에서도 다른 코인을 만들 수가 있다. USDC도 있고 USDT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XRP 레저 기반에서 여러 스마트 컨트랙을 구현하고 뭔가 덱을 막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아직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기반에서 오디너를 통해서 NFT를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레이어2를 통해서 비트코인에서도 스마트 컨트랙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XRP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하지만 용도가 다르다. 적어도 지금은 마치 비트코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이 이더리움 같은 완성도는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XRP는 주력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XRP에 맞는 스마트 컨트랙을 구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RP 레저의 스마트 컨트랙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협업 소식이 들리면 또 너무 과한 기대를 가질까 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XRP 레저에서도 스마트 컨트랙이 가능하죠. 바로 플레어 네트워크. 플레어 네트워크가 XRP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을 구현하게 해준다 라고 광고를 열심히 해서 시선을 한 몸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짜로 막 XRP 홀더들한테 코인을 나눠줬습니다. 에어드랍을 해줬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플레어 네트워크, 플레어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제 경험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에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제 영상에 출연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CEO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CEO 관련 인터뷰를 좀 봤는데 CEO가 출연한다고 해서. 그런데 XRP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40분 인터뷰를 다른 데서 하는데 XRP 얘기는 1초도 안 하고 자기네들 자체 블록체인 확장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앞으로의 방향이 그러면 좀 굉장히 밝아야 할 텐데 본인들의 핵심 모델은 바로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다른 블록체인들 스마트 컨트랙 연결해주는 레이어2 전문이 아니고 본인들이 나서서 오라클이 되겠다. 오라클의 1등이 되겠다. 오라클은 너무 강력한 경쟁자가 있죠. 바로 체인링크. 그렇다면 체인링크를 넘어서야 할 텐데 체인링크를 이길 만한 경쟁력은 뭔가요?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런데 딱히 이 답이 너무 궁색한 것 같아서 제가 플레어 네트워크는 좀 정체성이 너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혹시 플레어 네트워크에 대해서 추가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뭔가
노림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오라클 얘기가 나온 김에 다른 오라클도 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PYTH, PYTH. 솔라나 기반의 오라클인데요. 며칠 전에 솔라나 홀더들한테 에어드랍이 나갔습니다. 이 코인을 공짜로 받으셨을 텐데 어느 정도는 화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파트너십이 굉장히 좋습니다. CBOE, 바이낸스, OKX 이런 굵직굵직한 회사들과 파트너십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체인들과도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비트럼, GK싱크, 이더리움, 옵티미즘, 바이낸스 체인 등등. 이 피스의 경쟁력은 무지무지하게 빠른 속도입니다.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체인링크 같으면 몇 분에서 몇 시간까지도 걸리는데 이 피스 네트워크는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나름 어떤 노림수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코인을 사시면 안 되고 거래가 시작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공짜로 에어드랍을 받으신 분들은 한번 가지고 있어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영상을 정리합니다. 계속해서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들의 코인. 잠깐 조정해도 바로바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상승장으로 쭉쭉쭉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